분산 고3이과 적분과 통계, 통계적 추정 설명하겠습니다. 얘는 이 단어는 대단원 이름이 통계적 추정이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세 가지야. 세 가지. 몇 가지? 세 가지. 세 가지. 첫 번째? 모집단. 첫 번째? 추출. 두 번째? 추정. 세 번째? 모비율. 모비율. 이렇게 세 가지인데 모비율. 모비율은 이과만 배우고요. 문과는 안 배워요. 이야. 알겠습니까? 생겼다. 그래서 모평균 주어지고 결론부터 얘기하면 모평균하고 모분산이 주어지고 모집단에 그리고 어떤 표본 평균과 표준 편차를 조사하는 걸 추정이라 그래요. 거꾸로 표본 평균이 주어지고 모평균을 추정하는 거를 추정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모비율은 이 두 개념을 비율로 가져가는 거예요. 비율은 확률이고요. 확률로 이 똑같은 개념을 쓰는 걸 모비율의 추정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여기에도 이제 세부적으로는 추출과 뭐가 있는 거야? 추정이 있는 거지, 사실은 3번에. 근데 이거 1, 2번은 정확하게 배우면 3번은 그 대상을 뭘로만 바꾸는 것 뿐이야? 모비율. 비율로 바꾸는 것 뿐이야. 즉 비율은 어려운 개념이 아니라 확률 개념이야. 세부적으로 하나씩 설명을 해볼게요. 일단 추출 1번. 뽑아내는 거. 추출에는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 복원 추출과 비복원 추출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린 보통 아무 얘기 없으면요 복원 추출이 기본 베이스예요. 비복원은 특이한 경우에서만 이제 비복원 추출을 해라 이렇게 문제를 주지 않는 이상은 비복원 추출을 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첫 번째 추출을 한다. 이게 이제 추출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글씨를 쓰기가 어렵네 이게 오랜만에 쓰니까. 일단 모집단이 있어. 뭐가 있어? 어미모자죠. 그래서 내가 추출을 할 배경이 되는 집단이라는 뜻이고 여기에서 N개를 이미 추출을 해. N개를 뭐해? 이미 추출. 모집단의 변수는 라지 X를 써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모집단 라지 X가 만약에 정규 분포를 따른다. 그럼 평균과 분산을 주겠죠. 정규 분포를 따른다 그러면 여기에서 N개 임의 추출을 하는데 그걸 예를 들어서 1000명이라고 하면 뭐 여기 모집단 고등학교 3학년 전체 뭐 60만 명. 그 중에서 60만 명 평균을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1000명만 이렇게 구하겠다 이런 상황인 거지. 1000명만 뽑아서.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 60만 명 평균하고 표준 편차를 컴퓨터로 돌리면 답안지 OMR 카드 넣으면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지. 구할 수는 있어. 그런데 여기에서 1000명을 뽑았을 때 어떤 표본들의 공간이 생기는데 그걸 표본 집단이라 그러죠. 이 표본 집단들 N개를 뽑았을 때 이 표본 집단들도 평균이 있을 거 아니야. 그 평균을 표본 평균이라 그러고 X바라고 써요. 얘를 뭐라 그래? 표본 평균. 그럼 내용이 지금 내용이 너무 어렵지? 감이 안 오죠? 그래서 이거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모집단을 이렇게 잡을게. 자, 확률은 3분의 1로 잡을게요. 그래서 모집단 X를 이렇게 잡았는데 여기에서 N개를 이미 추출을 해. 이 N개를 2개로 잡을게요. 그러면 이거 2개를 뽑았을 때 평균을 X바라고 한 거야.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1, 2, 3이라는 값을 갖는 녀석이 3개가 있는 건데 1을 뽑을 수 있는 확률이 3분의 2를 뽑을 수 있는 확률이 3분의 2 이렇게 된 거야. 지금 현재 상황이. 그걸 주머니에 이렇게 있었다고 생각을 하라고. 저기 임의로 두 개를 추출했다는 게 x를 2까지 추출했다는 거야 아니면 그냥 두 개를 추출했다는 거야? 2개. 그러니까 지금 1, 2, 3 중에 1이라고 적혀 있는 구슬 하나, 2라고 적혀 있는 구슬 하나, 3이라고 적혀 있는 구슬이 있는 거야. 알겠지? 거기에서 무작위로 몇 개를 뽑아? 2개를 뽑는데 여기에서 복원 추출과 비복원 추출이 있을 수 있다고. 근데 아무 얘기 없으면 뭐야? 복원 추출이라고. 그래서 하나 뽑고 넣고 다시 하나 뽑아. 그럼 나올 수 있는 게 총 몇 가지가 나올 수 있니? 9가지가 나올 수 있겠지. 그 순서상으로 만들어 보면 1, 2 뭐 이런 식으로 1, 3 이런 식으로 해서 몇 개가 나올 수 있겠어? 9개 나올 수 있겠지. 요렇게 9개가 나올 수 있다고. 그러면 여기에서 표본 평균이라는 건 뭐냐면 이 9개 2개씩 뽑았을 때 나온 이 두 녀석 있지. 이거 더해서 평균 내는 거야. 이거 더해 2개 더해서 평균 내. 1이죠 1. 알겠어요? 1 나올 수 있는 거야. 표본 평균이. 그리고 뭐도 나올 수 있어. 요거 2개 더하면 1.5도 나올 수 있죠? 이해돼요? 1.5 나올 수 있죠? 2 나올 수 있죠? 2.5 나올 수 있지? 3 나올 수 있어 없어? 그러면 확률은 전체 9개니까 9분의 이렇게 될 테고 표본 평균 즉 익숙해져야 돼. 표본 평균 2개를 뽑아서 평균을 낸 게 1이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 한 가지. 1.5는 1, 2, 2, 1. 2는 1, 3, 1, 3, 3, 1, 2, 2. 세 가지. 2가지. 한 가지. 이렇게 가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아까 얘기했었던 거를 대입을 하면 아까 선생님이 이게 고등학교 60만 명 점수라 그랬지? 거기서 1000명을 이미 추출을 해. 알겠어? 그럼 여기에 고등학교 60만 명의 점수가 있는 거야. 겹치는 애들이 있으면 확률이 커지겠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돼요 여기까지? 거기에서 몇 명을 무작위로 뽑아? 1000명을 무작위로 뽑아. 아까 내용으로 생각을 하면 1000명 뽑았을 때 평균이 있겠지. 그걸 표본 평균이라고 한다고. 그럼 1000명을 다시 뽑으면 그렇지. 점수들의 평균이지. 1000명이 갖고 있는 점수들. 우리가 갖고 있는 점수들이 구슬에 적혀서 이렇게 들어가 있다고 보는 거라고. 60만 개가. 그 중에서 무작위로 몇 개를 뽑는다라는 거야. 1000명을 복원 추출한다고. 한 명 뽑고 집어넣고 한 명 뽑고 집어넣고. 그러면 똑같은 애가 60만 명 중에서 똑같은 애만 1000번 나오는 아주 극단적인 경우도 있을 수 있어 없어? 이런 거 있을 수 있어. 있을 수 있는 거야.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1000개의 점수 분포 가지고 똑같은 게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걔 가지고 뭘 낼 수 있어. 그걸 뭐라고 부르자? 표본 평균이라고 부르자 이런 얘기라고. 그러면 잘 들어. 여기서 헷갈리면 안 돼. 표본 평균은 60만 명 중에서 1000명을 뽑아서 평균을 내는 게 종류가 더 많을까 적을까? 많아요. 더 많겠죠. 지금 모집단은 원소가 몇 개 있었는데 근데 2개를 뽑았더니만 2개를 뽑았을 때 나올 수 있는 평균 종류가 모집단의 변수보다 더 많아져 안 많아져? 많아져요. 더 많아져요. 무조건 많아진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경우의 수가 되게 많아진다고. 60만 명 중에 1000명을 무작위로 뽑는다. 총 경우의 수는요 60만의 1000승가지가 있는 거야. 첫 번째 뽑을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가지야? 60만 가지. 두 번째 뽑을 수 있는 거 60만 가지. 세 번째도 60만 가지. 1000번째도 60만 가지. 그럼 60만의 1000승의
그 뽑은 경우의 수 한 가지마다 평균 내고 평균 내고 평균 내고 이런다라는 거지. 지금 이게 뭐라는 거야? 추출. 이게 추출한다라는 의미야. 그럼 너희들 생각을 해봐. 뭐하러 그래요? 60만 명 평균을 그냥 구하면 되지. 그래 안 그래? 그렇잖아. 야, 뭐하러 이거를 2개 뽑아서 이거의 평균을 알려고 해? 그렇잖아. 뭐하러 이거 평균 뭐하러 알아? 이거 가지고 평균 내면 되지 그냥. 모집단이 실제 집단인데. 알겠어? 이 모집단의 평균과 모집단의 분산을 그냥 구하면 되는 거지. 굳이 이렇게 2명 뽑아가지고 이렇게 복잡하게 만든 다음에 2명 뽑은 거 평균 내고 이것들이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 세가지고 확률 내고 뭐하러 이렇게 하냐고. 추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뭐 하려고 이 짓을 하는 거라고? 추정. 잘 들어봐요. 그러니까 개념을. 근데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사실들을 수학자들이 알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지금 이 녀석의 평균이 뭐야? M, 모집단의 평균. 이 녀석의 분산이 뭐야? 시그마 제곱이지? 놀랍게도 이렇게 2개를 뽑아가지고 이 녀석 평균을 내봐요. 얘 평균 낸다는 거 어떻게 해? 이렇게 위아래 곱해서 더하면 되죠? 얘도 평균 내면 위아래 곱해서 더하면 되지? 여기에서 평균이 뭐가 되겠니? 2예요. 모집단은. 분산도 구할 수 있겠죠? 분산은 제곱의 평균 1, 4, 9 이렇게 곱하면 1, 4, 9 더하면 14거든? 그치? 3분의 14 빼기 평균 제곱 3분의 12 제곱하면 4니까 그럼 3분의 2가 된다고. 근데 여기에서 2명을 뽑았을 때의 표본 평균들 있지? 표본 평균들, 이 녀석들의 평균 이런 뜻이야. 이 녀석들의 평균도 이렇게 곱해서 더하면 되죠? 근데 이게 2가 나와요. 분산을 구하면요. 표본 평균들의 뭐야? 분산. 표본 평균들의 분산은 뭐가 나오냐면 3분의 1이 나와요. 알겠습니까? 뭐가 나와? 3분의 1이 나와. 이게 뭐냐면 모평균과 내 말 오해하면 안 돼. 잘 들어. 표본 평균은 이거 하나씩이야. 표본 평균들의 평균이 늘 똑같아요. 이걸 알아낸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아까 경우로 얘기하면 여기서 60만 명의 평균과 1000명씩 뽑아서 평균을 낸 것들의 표본 평균들의 평균이 똑같아요. 놀랍죠? 표본 평균들이 늘 똑같다라는 게 아니야. 1하고 1.5가 2랑 똑같아요? 표본 평균이랑? 내 말을 오해하면 안 돼. 표본 평균이랑 같은 게 아니라 이 표본 평균들의 평균과 똑같다고. 말이 좀 어렵죠? 그래서 놀라운 걸 발견을 하는데 그게 뭐냐? 표본 평균들의 분포도 정규 분포가 되고 그 표본 평균들의 평균이 뭐가 된다? 모평균이랑 똑같다. 표본 평균들의 평균이 뭐랑 똑같다? 모평균. 이 말을 애들이 되게 이해를 못해. 오해를 하는데 야, 3개 중에서 2개를 뽑는 경우는 9가지가 있어. 그 9가지들을 각각 평균을 낸 걸 표본 평균이라 그래. 그럼 그 9가지 평균들을 낸 표본 평균들이 모집단의 평균하고 늘 다 똑같아? 다 2야? 2개씩 뽑으면 다 평균이 2야? 상식적으로 아니잖아. 근데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 표본 평균들의 평균을 또 냈더니만 그게 뭐가 됐다라는 거야? 모평균이 됐다라는 거야. 알겠습니까? 이해돼요? 분산은 놀랍게도 뭘 것 같아? 얘하고 얘 규칙을 보니까 2개 뽑았어. 2개 합해서 1. 아니요, 2로 나누면 돼요. 그러니까 n개를 뽑으면요 분산을 n으로 나누면 돼요. 그러면 n분의 뭐야? 시그마 제곱이지. 근데 이거 전체 제곱꼴로 쓰라 그랬지? 루트 n분의 시그마 전체 제곱꼴이 돼요. 알겠습니까? 결론은 이거야. 잘 들어. 추출 단원에서는
모집단의 분포를 줘요. 평균과 뭘 줘? 분산. 평균과 뭘 줘? 분산. 그럼 N개를 이미 추출하면요. N개를 이미 추출하면요. 그 N개에 따른 표본 평균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 표본 평균들의 분포도를 알 수 있는데 그 표본 평균들의 평균이 뭐가 되고 모평균과 똑같고. 알겠어요? 분산은 뭐가 돼? 모분산을 n으로 나누기만 하면 돼. 그래서 이거를 공식화해서 쓰면요. 표본 평균들의 평균은 모 평균과 같고. 알겠어요? 표본 평균들의 분산은 모 분산을 n으로 나누면 된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면 너희들 봐라. 어떤 모집단의 평균과 분산을 알려주면 N개를 추출했을 때 그 표본 평균들의 분포를 하나 더 알게 된 거야, 모르게 된 거야? 알게 된 거지? 그치? 평균과 분산을 알 수 있겠지? 근데 통계는 내가 몇 가지 구하는 거라고? 세 가지 구하는 거라 그랬지? 몇 가지? 세 가지. 그 세 가지가 뭐였어? 확률, 평균, 분산. 근데 여기에서 평균, 분산 구했어, 안 구했어? 그럼 이제 남은 거 뭐야? 확률. 이 표본 평균들이 75점 이상이 되기 위한 확률을 구하여라. 이런 식으로 확률을 또 물어봐. 그럼 정규분포에서 확률을 구하려면 뭐 해야 돼? 표준화. 표준화는 어떻게 시켜? 표준 편차분의 편차. 그럼 표준 정규분포표는 뭐만 줘? 양수만 주니까 그 표에서 양수를 이용해서 좌우대칭성을 이용해서 확률을 구하면 된다. 이렇게 내용이 이어지는 거야. 또 여기서 이어지는 거야. 이해되십니까? 네. 자, 보자. 모집단이 A, B, C, D 4개가 있고 크기가 2개인 표본을 추출한대. 알겠습니까? 그러면 복원 추출을 한다 그러면 방법의 수는 몇 가지가 되겠어? 첫 번째 뽑을 수 있는 거 4가지. 두 번째도 4가지. 안 바뀔 거라고. 이 4개가 적혀 있는 구슬이 주머니에 있다. 한 개씩.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알겠습니까? 그럼 비복원을 한 개씩 2에 추출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처음에 뽑을 수 있는 거 4가지. 두 번째 뽑을 수 있는 거 3가지.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몇 가지? 12가지. 세 번째 비복원으로 동시에 2개를 추출한다? 이러면 어떤 의미가 되겠어? 그렇지. 4개 중에서 몇 개를? 2개를 뽑는다 이런 얘기지? 그러면 얘는 6가지. 얘는 처음 뽑은 거랑 두 번째 뽑은 거랑 구별을 하고 얘는 동시에 뽑으니까 2개를 구별을 안 한다라는 거지. 1, 3, 3이 이게 같은 경우로 보는 거야. 여기선 다른 경우로 보고. 알겠습니까? 자, 요 문제. 오른쪽 표와 같다. 모집단에서 크기가 몇? 4인 표본. 야, 이게 모집단이 원소 몇 개밖에 없는데? 3개. 근데 4개를 뽑는데. 말이 돼? 말 되죠? 왜? 얘는 1이라고 적혀 있는 구슬이 1개 있고 2라는 구슬이 10개 중에 5개 있는 거고 3이라고 적혀 있는 구슬은 10개 중에 4개 있다는 뜻이야. 근데 실제로 우리 눈에 보이는 종류는 3가지인 거지. 1, 2, 3. 근데 4개를 뽑는다? 어색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말을 바꿔서 설명해 준 건데 여러분이 얘기했듯이 복원이면 뭐 1개에서 4개 뽑을 수도 있어 없어? 있어요. 사실 상관없는 거야. 그래서 아무 얘기 없이 그냥 이미 추출이야. 그럼 얘는 뭐라는 거야? 4개를 복원 추출하겠다는 뜻이고요. 그때 이 X바의 평균과 분산을 구하라. 이 X바를 구하려고 하면요 바보 돼요. 1111 평균 내고 1112 이렇게 할 수가 없어. 이거 종류가 몇 가지나 돼 그러면? 처음에 뽑을 수 있는 거 3가지. 두 번째 3가지. 세 번째도 3가지잖아. 그러니까 네 번째도 3가지. 3에 4승 81가지나 있다고. 그 81가지 다 써놓고 평균 낼 거야? 매번? 그럴 수는 없잖아. 얘를 이 표본 평균에
뭘 구하래? 평균. 평균. 얘를 뭘로 구하자라는 거야? 그냥 저 주어진 표에 그냥 평균. 모집단의 뭘로 구하자 그냥? 평균. 이런 뜻이야 지금. 그럼 얘 가지고 평균을 구해요. 그러면 10분의 1, 10, 12 이렇게 되겠죠? 네. 그렇죠? 위아래 곱해서 더하면 돼. 얼마야? 10분의 23 이렇게 평균을 구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분사는 제곱의 평균을 먼저 구할게요. 왜? 분사는 제곱의 평균에서 뭘 뺄 거야? 평균의 제곱. 그러면 제곱의 평균은 제곱을 위에 쓰고 확률하고 곱하면 돼요? 안 돼요? 이렇게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더하면 돼. 그러면 얘는 10분의 1, 4, 5, 20, 9, 4, 36. 그러면 10분의 얼마? 57. 그러면 분사는 VX 모집단의 분사는 10분의 57 제곱의 평균에서 뭘 빼? 평균의 제곱 100분의 23 제곱 23 제곱 빨리 해야지. 529. 그러면 얘는 100분의 570 만들어서 빼면 100분의 얼마 되겠어요? 41. 41 이렇게 되겠어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표본 평균의 분사는 어떻게 되는 거야? 100분의 41을 뭘로 나누면 끝? n으로 나누면 되죠. n이 얼마야 지금? 몇 개 뽑았어? 알겠어요? 나눈다라는 거를 곱하기 역수를 한 거예요. 그래서 답은 400분의 41. 이해되십니까? 자, 앞에 두 문제는 워밍업이고 실제로 여러분이 모의고사에서 보게 되는 거는 이런 문제들이야. 내신도 그렇고. 아니 어렵지 않아. 봐봐. 모 평균이 얼마? 150. 모 표준 편차가 5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 그러면 이렇게 쓰는 거야. 아, 모집단 X가 따른다 정규 분포를 155제곱. 표준 편차잖아. 표준 편차가 5라잖아. 5제곱. 됐어요? 여긴 분산을 쓰는 거야. 그치? 그런데 여기에서 선생님처럼 써. 몇 개를 추출해? 100개. 이렇게 n을 100 이런 식으로 쓰라고. 그러면 표본 평균들의 분포를 알 수 있다니까? 그게 뭐가 돼? 150. 150. 100분의 100분의 25. 25. 네, 그러면 4분의 1. 그걸 제곱꼴로 써야지. 알겠습니까?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뭐가 어려워. 그러면 그냥 얘는 뭐야? 새로운 정규 분포야 그냥. 그런데 여기에서 이걸 구하래. 그럼 저는 표본하는 거 똑같이 보면 되나요? 그러면 149 선생님 한 번 더 보여줄게. 완전 친절하지. 이거를 표준화하는 거를 한 번 더 보여줄게요. 먼저 뭘 빼주고 다 평균을 빼주고 그 다음에 뭘 나눠? 표준 편차를 나눠. 표준 편차가 2분의 1이니까 2를 곱하면 되겠지. 그렇게 되면 요게 뭘로 바뀐다고? 표준 편차분의 편차 Z. Z로 바뀌어. 알겠어? 그럼 요거 계산하면 5변 계산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는 그림에서 여기가 0이고 마이너스 2부터 2면 좌우 대칭이니까 요거 0부터 2까지 구한 거 몇 배 하면 돼? 2배. 이거의 2배예요. 그래서 최종적인 답은 0.9544 이렇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흐름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얘를 가지고 요걸 창조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야. 새로운 정규 분포를 하나 만들 수 있느냐. 근데 뭐 평균 똑같고 분사는 이걸로만 나누면 돼. 이것도 제곱꼴로 써서 제곱으로 묶어서 나누는 거 쉬워. 100은 뭐의 제곱이야? 10. 그럼 10분의 5 전체 제곱 이러면 돼. 제곱으로 묶어버리면 된다. 이해되십니까? 자, 이제 두 번째 뭘 할 차례야?
추정. 이제 뭘 할 차례야? 추정을 할 거야. 얍.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추출 단원에서 뭘 했냐면 모집단 x가 따른다. 정교분포 평균 m 시그마 제곱. 그런데 이제 현실적인 거야. n개를 이미 추출을 해요. 이미 추출을 하면 그 추출한 거에 평균을 내. 그걸 뭐라고 부르자? 표본 평균. 그럼 이 표본 평균의 분포를 하나 알 수 있었지. 그게 뭐야? m 루트 n분의 시그마 제곱. 이렇게 됐었죠. 이해돼요? 그러면 추정은 뭐냐? 여기가 추출이야. 추정은 뭐냐면 요 분포를 알았단 말이야. 내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표본 평균들의 분포 구하는 게 더 빡셔. 이게 훨씬 힘든 거야. 이 사실을 모른다면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 아니 뭐 x가 아까처럼 몇 개 안 되면 할 수는 있지. 근데 거의 불가능에 가깝거든. 근데 봐라. 이제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추정이라는 거에 대한 개념을 잡을 건데 잘 봐봐. 개념이 어렵다 그랬어. 여기에서 어떤 표본 평균들의 집단이 따르는 분포를 준 거잖아. 요 집단 내에서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60만 명 중에서 1000명을 뽑았어. 근데 그 1000명 뽑아가지고 평균을 내면 그 표본 평균은 이 분포를 따라 안 따라? 따르죠. 그러니까 요번에는 이 분포를 따를 걸로 예상되는 표본 평균을 하나 뽑아요. 얘 뭐라고? 하나 뽑아요. 표본 평균을 하나 뽑은 거야. 그러니까 60만 명 중에서 1000명을 한 번 뽑은 거야. 알겠어? 1000명을 하나 뽑았는데 그 1000명의 평균 있죠? 그 1000명의 평균이 모집단의 평균과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거꾸로 역추적하는 거. 이걸 뭐라 그래? 추정. 그러니까 이런 거야. 60만 명의 평균 구하기가 어려워. 그러니까 1000명의 평균을 구해서 그 평균 가지고 60만 명의 평균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이 녀석 가지고 이 분포 안에 있는 어떤 표본 평균 하나 가지고 이 m의 평균, 모집단의 평균을 모평균을 거꾸로 어떤 범위에 있는지 알아가는 거. 이걸 뭐라 그래? 추정. 그러면 요 녀석 있죠? 요 녀석 우리가 보통 이런 식으로 추정의 개념은 이렇게 돼. Z가 요 집단 내에서 우리 확률 구했었잖아. Z라는 확률이 있는데 이 녀석의 절대값이 어떤 알파보다 작을 확률이 0.95가 나온 거야. 그러면요 이 Z는요 이 분포에서 뽑은 거잖아. 그럼 이 Z 표준화 어떻게 시킨다고? 표준화? 평균을 빼고 이 Z는 뭐였어? 표준 편차로 나눈 표준 편차분의 편차인데 크리스마스라 그랬죠. 변수 빼기 평균. 이 녀석의 평균은 얘를 따를 테니까. 근데 얘를 알아요 몰라 사실은? 알아요. 모르는 거야. 얘를 찾아가는 거라고. 얘는 아는데 얘를 알아 몰라? 모른다고. 그런데 이게 95%가 되는 요 알파는 표준 정교분포표에 있을 거 아니니. 그치? 그래서 요 모양이 이거야? 그럼 여기에서 이 모평균의 범위를 알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요 부분만 따로 떼와요. 알겠어? 요 부분만 따로 떼와 보니까 잘 봐요. 얘는 모양이 어떻게 되느냐? 에이 진짜 저 파란색 부분이에요 여러분. 요거죠? 요 파란색 부분 요거지? 네. 여기에서 누구를 몰라? 모평균 m을 모르지? 얘를 추정하려고 하는 거야. 근데 절대값은 이렇게 바꿀 수가 있지. 절대값 안에 마이너스 곱해도 돼요 안 돼요? 상관없어요. 상관없죠? 마이너스 이 절대값이나 이 절대값이랑 같아 안 같아? 요 안에다가 마이너스 3번 곱해도 상관없어. 똑같아. 그래서
선생님은 요거 순서 바꿀게요. m 빼기 x바로. 알겠죠? 절대값 아니니까. 그러면 얘는 이렇게 쓸 수가 있어. 루트 n분의 시그마 m이 주인공이니까 지금 m을 구하려고 하는 거거든. 그러면 절대값은 이런 범위를 갖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m을 구하려고 얘를 곱해. 그러면 요런 모양이 되겠지. 알파 루트 n분의 시그마 얘를 곱한 거야. 알겠어? 이해돼? 네. 그 다음에 알파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m 구하려면 이제 세 변에 뭘 더하면 끝? x 바를 더하면 끝이죠. 그러면 첫 번째 이걸 우리는 모평균 m의 실내 구간이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고? 실내 구간. 이렇게 안 써죠. 그러면 m의 실내 구간은요 이렇게 됩니다. x바 빼기 알파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x바 플러스 알파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돼요. 이게 공식이고요. 여기에서 우리는 다 알아. x바 줘요 안 줘요? 얘 줘요 안 줘요? 얘 줘요 안 줘요? 다 줘요. 알겠어요? 그러면 모평균의 범위를 추정할 수 있어 없어? 이게 추정이야. 그런데 여기에서 이 알파가 뭐냐? 95%가 나오게 하는 어떤 표준 정규 분포표에서의 상수죠. 이 알파가 0.95일 때를 우리는 95% 신뢰도 상수라고 불러요. 그러면 여기만 바꾸면 알파가 달라지겠지. 여기가 0.99가 되면 그때 알파가 있을 거야. 그러면 0.99는 뭐야? 99% 신뢰도 상수라고. 그러면 이 범위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내가 1000명의 점수를 한 번 조사했어. 표본 평균을. 그 점수가 70점이라고 할게요. 70점이라고 해가지고 요걸 쭉 계산을 해보니까 x바가 70점이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얘야. x바를 조사했는데 70점이야. 알겠지? 그랬는데 얘 구간이니까 이렇게 다 등호 있으니까 대괄호 표시할 수 있지. 모평균의 구간을 조사해보니까 실내 구간을 조사해보니까 이렇게 나왔어. 69.5부터 70.5 이렇게 나왔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거 똑같은 거를 빼고 더한 거잖아. 이게 0.5가 됐다는 거야. 계산했더니만. 그래서 70 빼기 0.5, 70 플러스 0.5 해서 모평균의 구간이 나왔어. 이 얘기는 이 안에 95% 확률로 모평균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라고요. 이 알파를 사용한 게. 그럼 0.99가 나오는 알파가 또 있을 거 아니야. 0.99가 나오는 알파를 사용을 하면 이 구간이 또 바뀌겠죠. 더 넓어져요 사실. 그럼 0.99가 나오는 알파를 사용을 했을 때 이 구간이 의미하는 건 99% 확률로 모평균이 이 안에 있다. 70점 근처에 있다. 이걸 추정을 한 거야. 99%면 넓어지겠죠. 확률이 커졌으니까. 모평균이 있을 확률이 커졌으니까. 자, 그거에 대한 얘기를 또 할게요. 그러면 실내 구간이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얘 길이가 얼마니? 1이죠. 이걸 실내 구간의 길이라고 하고요. 실내 구간의 길이는 어렵지 않아. 자, 봐봐. 어떤 내가 조사한 표본 평균에서 똑같은 걸 빼고 더했잖아. 이거의 몇 배야? 2배야. 여기 70에서 0.5를 빼고 더했지? 그래서 1 된 거거든. 그러니까 실내 구간의 길이 L은요. 알파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여기에 몇 배? 2배. 이게 실내 구간의 길이 구하는 공식이야. 근데 이 공식을 직접적으로 사용하기도 하지만 문제에서 얘들아 요 의미를 한번 보면 너희들 생각을 해봐. 이건 지금 문제랑은 상관없어. 그냥 상식, 통계적 상식을 추구하자는 거야. 뭐냐면 실내 구간을 추정했는데 그 실내 구간의 길이가
길면 좋을까? 짧으면 좋을까? 이게 짧으면 좋겠죠. 짧으면 좋겠지. 짧으면 좋을 거 아니야. 이해가 돼요? 짧아야지 의미가 있지. 야, 어떤 고등학교 전체 평균을 조사하는데 10점부터 90점 사이에 평균 있어. 60만 명 평균 있어. 이거 의미 없잖아. 10점부터 90점 사이에 평균 있어. 이거 누가 말 못해. 다 말하지. 95% 확률이 뭐야? 99.9% 확률로 10점부터 90점 사이에 있어. 이거 의미 없다고. 실내 구간의 길이가 길면 좋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실내 구간의 길이라는 게 보면 얘하고는 비례하고요. 얘하고는 반비례예요. 누트 반비례지. 이 관계를 물어보는 게 많이 나와. 그럼 봐라 너희들. 실내도 상수 있죠. 얘를 떨어뜨리면 떨어뜨릴수록 길이는 짧아지겠지. 비례하니까. 그러니까 아까처럼 99%로 늘리면요. 길이는 길어지는 거야. 다른 거 다 안 건들고. 얘만 커지면 당연히 길이는 길어지는 거야. 왜 99%가 넓어지는지 알겠지 이제. 그럼 봐라. 그럼 얘를 떨어뜨리면 되네. 예를 들어서 얘를 떨어뜨린다고 60.1에서 60.2 사이에 모평균이 있어요. 5% 확률로. 이것도 의미 있을까 없을까? 얘를 떨어뜨리는 것도 의미가 없어. 그래서 일반적으로 너희들이 문제를 보면요. 얘는 다 95% 아니면 일반적으로 99%로 추정해요. 그럼 신뢰도 상수 알파를 주는 거를 요런 모양으로 많이 주겠지. 근데 알파 값을 줘요? 그럼요. 알파는 줘요. 선생님 시대에는 90%, 95%, 99% 신뢰도 상수 세 가지를 외웠어. 니들은 90%로 아예 나오지도 않고요. 표보다는 단하고 요 모양을 준다니까. 지금 못 들었어. 요 모양으로 준다니까. 요 모양으로 알파를 줘. 아이 진짜 씨. 그러니까 알파는 이런 식으로 알파는 단하고 이렇게 줘. Z 바 절대값 1.96이 95%거든 일반적으로. 이렇게 줘요. 아니면 또는 이렇게 줘. 이게 좌우 대칭이잖아. 그러니까 반절만 해가지고 0.95의 반이 얼마니? 잘못 썼어. 0부터 1.96이 0.475다 이렇게 줘. 그럼 이게 뭐라는 걸 알아야 돼. 95% 신뢰도 상수구나. 이걸 알아야 되는 거야. 반절만 줄 때도 있어. 이해돼요? 여기까지? 뭔 얘기인지? 그래서 신뢰도 상수는 이런 식으로 준다. 여기가 99면 2.58. 선생님은 주입식 교육 세대이기 때문에. 맞아가면서 불어나면서 바로 나와 2.2. 그리고 강의를 이걸 몇 년을 했는데 그거를 지금 못 외우겠어요. 90%는요, 여러분 참고로 1.68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은 외울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외울 필요 전혀 없고요. 그냥 나오는 대로 이거 주로 계산 쉽게 하려고 2루도 많이 줘요. 그럼 주는 대로 해야 돼. 여기다 2 넣어야 돼. 2루 주면 1.96으로 주면 1.96 이거 되게 신기한 숫자야. 2로 나누면 뭐야? 9.8이지? 중력가 속도죠. 그리고 1.4의 제곱이기도 하고. 자, 2는 어떤 1 더하기 1이기도 하고 400이기도 세 번째. 야, 조용히 하시고요. 자, 여러분. 세 번째는요. 요거 가지고 뭘 얘기를 하냐면 최대 오차. 내가 구한 표본 평균 있지. 1000명의 표본 평균이 60만 명의 모평균하고 날 수 있는 오차. 최대로 날 수 있는 오차는 한 개야, 한 개. 오차는 양수로 얘기하는 거야. 두 개가 아니라 실내 구간의 반이라는 거지. 너희도 생각을 해봐. 지금 이런 얘기거든. 요렇게 구했는데 모평균이 여기가 m이 있어. 근데 내가 구한 70점 있지. 표본 평균. 요 녀석이 69.5와 70.5 사이에 얘가 존재할 확률이 얼마라는 거야? 99%.
95%라는 거야, 확률이. 95% 신뢰도 구간을 구했다라는 건 이런 뜻이에요. m이 실제로 여기 있는지는 알아 몰라? 몰라요. 하지만 얘하고 얘 차이가 나봐야 요 안에서 날 거 아니야. 요 반절에서 차이가 나봐야. 그러니까 이거 반절이라고 요거. 이게 최대 오차라는 거거든. 근데 이거 잘 안 나와요, 문제가. 이거 설명을 안 하면 또 최대 오차가 뭔지를 개념을 그냥 말 그대로 오차인 거야. 그럼 봐라. 여러분 정리합니다, 이제. 추정은 아직 문제를 안 풀어봐서 감이 안 오겠지만 표본 평균을 하나 뽑은 거예요. 근데 여러 번 뽑았을 때 표본 평균들의 분포 있지? 이 안에 영향을 받아서 표본 평균 하나 뽑은 녀석의 표준화 이 Z의 모양은 얘일 거라고. 이거 가지고 이 녀석의 95%의 신뢰도 상수 이용해서 구간을 구한 거. 이게 뭐야? 신뢰 구간을 추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뢰 구간을 추정하라 그러면 이 공식이 떠올라야 돼, 안 떠올라야 돼? 떠올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어렵지 않거든, 사실. 어렵지 않아요. 이거 외워주시면 되는데. 신뢰 구간의 길이 얘는요, 요거 몇 배 하면 되는 거고 2배 하면 되는 거고. 이것도 2 나누면 뭐야? 최대 오차고. 실제로는 공식이 3개가 아니라 몇 개다? 이거 하나야. 이거 하나에서 다 아작 내는 거야. 의미만, 말만 바꿔가지고 하는 거라고. 그래서 문제에서 신뢰 구간에 잘 들어. 이런 게 노하우야. 길이 이런 말 들어. 그럼 이 공식 떠올리면 돼. 근데 신뢰 구간을 추정하면 이 공식 떠올리면 돼. 그냥 신뢰 구간을 추정. 알겠습니까? 이해되시죠? 지금 이 공식을 외우세요. 문제 풀기 전에. 자, 이 문제를 보시면요. 대량 생산하고 있는데 100개 전구를 이미 추출했다. 그러면 N은 뭐야? N은 100이지 뭐. 이렇게 정보를 분석하는 거야. 근데 이 100개의 조사한 결과 평균. 그럼 100개의 평균이니까 뭐야? 얘 X 바가 되겠지? 100개의 평균, 표본들의 평균이라고. 알겠어요? 그럼 표준 편차, 제가 표본 표준 편차죠? 100개의 표준 편차. 근데 이걸 뭘로 쓰자, 그냥? 시그마로 쓰자. 근데 95% 신뢰 구간을 구하래. 그럼 신뢰도 상수를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줬어요. 이거 줘야 되거든, 사실. 근데 1.96. 여기에서 알파는 1.96. 여기에서 알파는 2.58. 아니요, 안 외워도 돼요. 문제에서 줘요, 안 줘요? 줘요. 그렇게 안 주는 경우는 없어요. 수능이랑 뭐 이런 거에서는 안 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이 책은 표준 정규 분포표를 싣고 있으니까 주는 거. 안 줘도 상관없는 거. 자, 보세요. 그러면 여기에서 신뢰 구간 구하는 공식 모 평균은 이거지. 그래서 x 바에서 1000에서 알파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1.96 곱하기 5 되겠죠. 10분의 50 됐어요? 그러면 1.96 곱하기 5부터 계산하면 얼마야? 9.8. 와, 9.8이죠? 그러면 1000 빼기 9.8? 990.2 m 1000 플러스 9.8 1009.8 이게 모 평균이 95% 확률로 있을 확률. 신뢰 구간. 알겠습니까? 추정한 거예요. 그럼 99%는 요 신뢰도 상수 요 부분만 뭘로 바꾸면 돼? 2.58.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문제 풀 때 주어진 말이 뭔지를 딱딱딱 써보라고. 그리고 그 공식 외운 거에 집어넣기만 하면 끝나, 안 끝나? 끝나. 응? 안 가져와서요. 자, 얘 이미 추출했어요. 표준 편차 얼마래요? 제 0.4는 뭘까요? 시그마겠죠? 0.4 표본 표준 편차. 저 그램으로 바꿔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단위가 다 킬로그램이니까 킬로그램으로 할게요. 그리고 95% 신뢰도 상수는 안 줬으니까 1.96으로 할게요. 모평균과 표본 평균의 차가 0.01
킬로그램 이하가 되도록 추정하려고 할 때, 그러면 얘는요 이 얘기예요 여러분. 공식을 거꾸로 가라는 거거든 지금. x바 빼기 알파 루트 n분의 시그마 x바 플러스 알파 루트 n분의 시그마. 여기에서 x바를 빼. 그럼 n-x바 아까 설명했던 거죠? 그러면 이걸 뭘로 쓸 수 있어? 절대값으로 쓸 수 있지? 그치? 절대값으로 이렇게 쓸 수 있어 없어? 그럼 이게 뭐니? 이 말이 모평균과 표본평균의 뭐야? 차. 알겠어요? 모평균과 표준편차의 차가 0.01km 이하. 그럼 얘가 뭐가 됐다는 거야? 0.02. 여기서 알파 얼마로 넣고요? 1.96. n은 얼마로 넣고요? n으로. 이 n을 구하는 거야. 시그마는 0.4. 이게 얼마 됐다? 양변에 100을 곱하면요 1.96 곱하기 196 100을 곱했으니까 0.4. 그러면 여긴 100 곱하면 얼마인데? 1. 근데 이걸 1로 곱할 거야. 그래서 루트 n. 그러면 이제 요거 계산해가지고 제곱하면 n이 나와 안 나와? 나와요. 알겠습니까? 저거를 이제 곱해야죠. 하는 걸로? 제가 해요? 아니요. 100, 300, 얘가 뭐야? 300, 5분의 2지 5분의 2. 5분의 390. 그러면 192에 5분의 2를 하면 얼마야? 9.8에서 1.9인데요. 392. 5분엔 틀리지. 5분의 하면 3, 9, 2, 39.2에다가 2배 하면 78.4지. 이거 계산하면 78.4야. 이걸 뭐 해야 돼? 제곱. 그래야지 n이 나오지. 알겠습니까? 네. 근데 이 n이 소수점이 나올 거야. 알겠지? 얼마? 이걸 제곱을 하면 아니 6146.5 46.5 얼마 나오지? 그럼 몇 개 뽑아야 돼? 6147개. 반올림 하지 않은 거 아니었어? 반올림이 아니라 6146.1이라고 해도 6147개를 뽑아야지 0.01 미만이 이하가 되지. 아니. 더 뽑아야지 더 작아질 거 아니야. 네, 맞아요. 알겠습니까? 자, 요 문제 어떤 공장에서 생산되는 표준편차, 얘는 모표준편차를 준 거야. 대놓고 시그마 얼마야? 5. 야, 니 이거 구했으면 평균 알 텐데 뭘 추정을 하고. 어쨌든 모평균 m에 대한 95% 신뢰 구간의 폭이, 이게 신뢰 구간의 뭐라는 거야? 길이. 알겠어요? 얘가 0.4 이하. 알겠어요? 근데 이 L이 얼마였어? 그 X 2 곱하기 알파 루트 n분의 시그마였죠? 공식이. 이게 0.4 이하. 알파 대신에 뭘 넣고요? 1.96 넣고요. 지금 n을 구하는 거죠? 시그마 대신 뭘 넣고요? 5를 넣고요. 얘는 5분의 2로 고칠게요. 알겠습니까? 네. 그럼 양변에 뭘 곱할래? 5 루트 n을 곱하자. 이해되십니까? 5 루트 n을 곱하면 5 루트 n은 약분될 테고 얘는 10 되겠지. 얘는 5가 약분될 테고 2 루트 n 되겠죠. 아, 2는 또 나눌 수 있네. 그래서 어쨌든 5 곱하기 1.96은 9.8. 9.8 곱하기 5는 4.9. 49 아니에요? 10이구나. 네. 작아져야 돼. 아, 맞다. 네. 그렇죠? 이걸 뭐해? 제곱. 제곱. 7에 4. 알겠죠? 네. 그럼 49를 제곱을 하면은 그냥 7에 4. 48. 나 할 수 있어. 2400일. 네, 맞아요.
됐어요? 그럼 n은 몇 개? 딱 떨어지네. n은 2401. 됐습니까? 개 이상 이렇게 표현을 해주셔야 돼요. 세 번째는 이제 모비율인데 비율은 뭐라 그랬어 아까? 확률이라 그랬어. 똑같아요. 그런데 잘 이걸 좀 이해를 해야 되는 게 비율을 우리가 쓰던 단원이 있었어 사실. 그걸 비율이란 말을 안 쓴 거지. 그게 뭐였냐? 이항분포예요. 모비율은 이항분포랑 되게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 알겠어요? 무슨 분포? 이항분포. 이항분포를 리뷰를 잠깐 해보면요. x가 그냥 변수가 이항분포를 따른다. np.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구했어? 평균을? np. 분산은 npq. 이렇게 구했죠. 자, 이거는 머리 한 구석에 집어넣고요. 자, 지금 우리가 하려는 게 뭐냐면 예를 들게. 너무 유명한 예인데 모집단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보다 전체가 전체라는 표현도 쓰기도 그렇고 어쨌든 그냥 전체 학생 수라고 할게요. 전체가 100명 그냥 이해하기 쉽게 100명. 근데 안경을 낀 학생이 40명이야. 그럼 비율이 얼마니? 0.4지. 0.4. 100분의 40. 안경 낀 사람의 비율 40명이니까. 그치? 그러면 그 P는요 100분의 40 이렇게 구할 거라고. 안경을 낀 사람이 40명이야. 얘가 몇 명? 40명. 여기까지 이해돼? 이거를 우리는 모비율이라 그래. 얘를 뭐라 그래? 모비. 그러면 이항분포에서 너희들 요 P 있지? 네. 요 P 가지고 여기에서 무작위로 한 명을 뽑으면 안경을 낀 사람이 나올 확률 이걸 구하는 거였거든 우리. 그러면 얘 안경을 안 꼈다 둘 중에 하나잖아. 그러니까 무슨 분포야? 이항분포라고. 그런데 표본 비율은 뭐냐? 여기에서 표본을 뽑아. 표본을 이제 몇 개를 뽑아? n개를 뽑아. 알겠지? 예를 들어서 10명을 뽑아. 그러면 그 중엔 안경을 쓴 놈도 있고 안 쓴 놈도 있겠지. 그 안경을 10명 중에서 안경을 쓴 놈의 비율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 쓴 놈의 비율을 우리는 표본 비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안경을 쓴 학생 수가 이항분포에서 뭐였어? x였지, x. 그럼 표본 비율은요, 요런 식으로 표현이 돼. 요렇게 모자를 써요. 그래서 모자가 햇이어서 이거를 피햇이라고 읽고요. 알겠어요? 그래서 피햇은요, 내가 표본의 전체 개수 n개 중에서 안경을 낀 학생의 수 이렇게 구한다고. 이해되십니까? 네. n명을 뽑았어. 그 중에서 안경을 낀 학생이 x명 있는 거야. 여기가 x명이 되는 거라고.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얘의 평균은 어떻게 되느냐? 피햇의 평균. 얘는 요렇게 바꿀 수가 있겠지. 그러면 얘는 n분의 1 2x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죠. 그쵸? 근데 2x가 뭐야? np지? 그럼 얘 뭐야? p. 모비율이 나와요. 그럼 분산은? 얘는 n분의 x지? p햇은. 그치? 그럼 얘는 n제곱 달고 나오지? 근데 vx가 뭐야? npq였지? 그치? 그럼 얘는 뭐야? n분의 pq. 이렇게 되겠죠. 이해돼요? 그러면 얘도 모비율에 관해서 모비율이 아니라 표본 비율이
무슨 분포를 따른다는 걸 알 수 있냐면 얘도 정규 분포인데 그 모비율들을 이렇게 하나를 뽑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뽑아. 여러 번 뽑아가지고 평균을 내봤더니만 모비율이란다. 표본 비율들이 한 번 뽑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뽑아. 개념 이해되지? 그 표본 비율들의 평균을 내. 그랬더니만 걔가 뭐가 된다? 표본 비율들의 평균이 모비율의 평균이 된다. 표본 비율들의 분산은 뭐가 된다? N, P, Q.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저걸 루트 쉬운 꼴로 쓰라 그랬지? 그치? 루트 N분의 PQ 전체 제곱꼴이 되겠지. 그럼 얘도 하나의 표본 비율들의 정규 분포지. 그럼 표본 비율들의 확률을 또 구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표본 비율이 내가 N개를 뽑았어. 100명을 뽑았어. 10명을 뽑았어. 그랬는데 안경 쓴 사람의 비율이 0.5 이상이 될 확률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 그럼 얘도 뭐해 이제? 확률을 구하는 거야. 이 표본 비율들이 얼마 이상이 될 확률. 그럼 뭐 해야 돼? 정규 분포니까. 표준화. 알겠어요? 표준화는 어떻게 하고? 표준 편차분의 편차. 얘네 가지고 이용하는 거야. 이해되세요? 그러면 거꾸로 이제 뭐 하기도 하겠어? 추정을 하겠지. 이 중에서 하나의 표본 비율을 찾아서 모 비율을 추정하는 거야. 그러면 실내 구간의 길이는 어떻게 되겠어? 실내 구간은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부등호를 안 쓰고. 당연히 내가 구한 표본 비율 요 녀석에서 알파 곱하기 시그마지. 표준 편차. 근데 이 P 햇이 따르는 시그마가 얘였죠? 이거 쓰면 되는 거야. 루트 N분의 PQ. 그런데 이 P하고 이 Q 얘는요. 모비율의 여사건이지. 근데 우리 모비율을 추정하잖아. 말이 안 되거든. 여기에 햇을 붙여줘요. 아까 그 내용과 똑같은 거야. 알겠죠? 그러면 얘도 뭐야? P 햇 플러스 알파 루트 N분의 P 햇 Q 햇 이렇게 되겠죠. 알겠습니까? 그러면 길이는 어떻게 되겠어? 길이. 당연히 똑같죠. 2 알파 루트 N분의 P 햇 Q 햇 이렇게 되는 거야. 완전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아요. 세 번째, 얘는 최대 오차라고 안 하고 최대 허용 오차라고 하는데 이 표현은 뭐냐면 이 표본을 비율을 구했어. 이 비율, 표본 비율. 요 녀석 있지? 몰라도 어차피 모비율하고 얘는 최대로 차이가 나봐야 얼마만큼 차이가 나느냐 이거야. 원래는 최대 오차라고 하면은 요거 하나만 쓰는 거였지. 근데 최대 허용 오차는 이 P에서 몰라도요. 얘가 2분의 1일 때예요. 얘가 얼마일 때? 2분의 1. 어차피 당연한 거 아니야. 2분의 얘 전체 확률 구간이 얼마야? 1이잖아. 그러니까 많이 나봐요. 얼마야? 2분의 1 안에서 아작이 나겠지. 그래서 최대 허용 오차라는 건 별거 아니고요. 알파 곱하기 저거 얘도 2분의 1이면 P 여사건도 2분의 1이지. P 햇 Q 햇 둘 다 2분의 1. 루트 4n분의 1. 그래서 이게 공식인데 결론은 이거예요. 얘가 어떤 하나의 새로운 단원이야. 얘네가 또 새로운 단원이고. 이해되십니까? 공식을 외워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문제 풀로 가보겠습니다. 어느 도시의 차량이 몇 퍼센트? 40% GPS 부착했다 그러면 얘는 모 비율이지? 얘가 얼마? 5분의 2 N 얼마 추출? 알겠죠? 이때 48대 이상이 GPS를 부착할 확률. 그러면 얘는요. 요거 가지고 뭘 찾을 수 있냐면 표본 비율을 찾을 수 있는 거야. 뭘 찾을 수 있어? 표본 비율은
얘는 얼마나 되고요? 모비율과 평균이 똑같고, 그 다음에 분산은 루트 n분의 pq 요렇게 되겠죠. 알겠어요? 그러면 6이니까 나누면 얼마 되고요? 16 되고요. 얘는 4의 제곱, 5의 제곱, 4의 제곱, 5의 제곱, 4, 5, 20분의 1로 나오겠죠. 그래서 얘는 20분의 1 제곱꼴로 쓸 수 있죠.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48대 이상이라는 건 96대에서 이 표본 비율이 피햇이 그렇지 몇 퍼센트 이상이 됐다? 2분의 1 이상, 0.5 이상이 될 확률. 얘는 라지햇이, 라지 피예요. 그럼 얘를 뭐 하면 돼? 얘 이용해서 표, 준, 하. 그래서 한 번만 써줍니다. 피햇 0.5라고 쓸게요. 여기에서 빼기 얼마를 해주고 평균 5분의 2. 얼마? 5분의 2를 다 해주고요. 5분의 2 얼마? 0.4죠? 나누기 얼마? 20분의 1. 그럼 얘 20을 거꾸로 곱하면 되겠네. 이해돼요? 그러면 이만큼이 뭘로 바뀐다라는 거야. 이 포맷이 Z. 이게 표준 정규 분포의 위력이야. 어떤 변수라고 하더라도 X받은 PH든 저 모양, 그 녀석들의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를 나눈 모양은 다 Z로 바꿀 수 있다. 이게 표준 정규 분포의 내용이야. 알겠지? 그러니까 그 분포가 따르는 평균과 표준 편차 찾는 게 중요해 안 중요해? 중요해요. 그럼 요 녀석 계산하면 얼마예요? 2죠, 2. 그러면 얘는 여기 0이고 2 여기죠? 그러면 0.5에서 뭘 빼면 돼? 0.4772. 답은 0.0228. 자, 자습 폐지 찬성률 100%지 뭐. 300명. 300명이면 n이 얼마? 300. 300. 근데 찬성한 i가 75. 그러면 피햇을 준 거죠? 얼마라고? 300분의 75. 표본 비율을 준 거야. 300명 중에 찬성한 i의 비율. 알겠지? 확률이야 결국. 이거 약분하면 얼마예요? 3으로 나누면 100분의 25. 4분의 1이에요. 자, 그런데 95% 신뢰 구간 찬성률에 대한, 그러면 모 비율을 구하라는 거지. 찬성할 전체 비율. 얘는 표본 비율 4분의 1에서 빼기 1.96. 그 다음에 루트 n분의 시그마. 그러면 루트 n분의 pq. 그렇죠? 루트 n이 얼마야? 300분의 1 p 4분의 1 q 4분의 3 요거죠. 알겠어요? 그러면 얘를 먼저 계산을 하면 3 나눠지면 100이고 10의 제곱 4의 제곱 그러니까 얼마 돼? 40분의 1 되겠죠. 그래서 4분의 1 플러스 여기는 플러스로만 바꿔주면 되죠. 이게 신뢰 구간. 계산하는 건 여러분한테 맡길게요. 어느 연구가가 정상인 신장병 항생제 알레르기 반응에 대해서 조사. 정상인 중에서 N명을 이미 추출한 결과 5분의 1 비율로 항생제 알레르기 반응이 있었다. 5분의 1은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 정상인의 비율. 항생제 알레르기가 반응이 있는 정상인의 비율에 대한 95% 신뢰 구간이 얘였다. 심장병이 있는 사람은 전혀 언급이 없네요, 그냥. 그렇죠? 그래서 정상인 가지고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거 빼면 이게 의미하는 게 뭐야? 신뢰 구간의 길이.
그럼 얘 구해보자. 0.2784에서 0.1216을 빼면 1, 5, 7, 1, 5, 6, 8. 0.1568. 근데 얘를 어떻게 구해? 두 마리 몇 퍼센트야? 95% 루트 n분의 요 안에서 PQ지? 이거 그냥 루트 PQ라고 쓸게요. 그럼 뭐야 이거? 5분의 1, 5분의 4. 그러면 0.1568 얘는 2 곱하기 1.96 루트 n을 1로 곱해버리고 얘는 25분의 4니까 이렇게 되겠죠. 요거 계산해가지고 0.1568 나눈 다음에 제곱하면 n이 나와 안 나와? 나와요. 나오겠죠. 오, 얘는 100이네. 100이에요? 딱 100이에요. 야, 신기하다. 그러니까 요걸 계산을 하면 1.568이 된다는 거죠. 됐습니까, 여러분? 네. 캡처하세요. 알겠어요? 잠깐 녹화합니다. 정리 끝.